네, RPM 169쪽의 1207번 문제입니다. 2,3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한다 라고 했죠. y축에 접하는 원이면 그 원의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같죠. 그러니까 중심이 2,3인데 y축에 접한다. 그러면 반지름은 그 중심의 x좌표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심의 x좌표가 음수였다면 절대값을 씌우니까 양수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원의 방정식이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4 이렇게 되니까요. 그대로 전개시켜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그리고 여기가 13이니까 넘어오면은 플러스 9가 되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B, C의 값이 지금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리고 9. 네, 이렇게니까요.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네, 1208번 문제입니다. 자, 옆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작은 원이 이 큰 원에 의해서 둘레가 2등분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큰 원과 작은 원이 만나는 교점,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 선분이 이 작은 원의 지름이죠. 이런 상황이 돼주면 요 점과 요 점에서 이 작은 원의 둘레가 정확히 2등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요 원이 두 번째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 둘레를 2등분한다. 요런 상황이라면 이런 그림을 상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A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빨간 선분이 결국은 이렇게 연장시켜 보면 이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여러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쓸 수 있죠. 이렇게 첫 번째 원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대로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빼버리면 되죠. 그쵸? 요렇게 빼버리면 그러면 x제곱과 y제곱이 소거되면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그 직선이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죠. 그러면 이 직선이 이 작은 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번째 원, 이 두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작은 원의 둘레가 2등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정리해서 마이너스 2a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a 플러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고 조금 보기 편하게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a 플러스 1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네, 요런 직선이네요. 요 직선이 자, 요 원에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원의 중심은 지금 보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결국 a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먼저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a 값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한 문제죠. 네, 1209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 원과 요 원에 교점을 지나는 원이 등장을 하죠. 교점을 지나는 원. 방금 위에 1208번 문제에서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는데 이번에는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필요하니까 이때는 우리가 K를 동원을 하죠. K하고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요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입니다. 자, 그러면 K 자리에다가 혹시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요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값을 집어넣게 되면 1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1이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은 아닐 거고요. 얘가 어쨌든 0,1을 지나간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1 하고 사라졌고 마이너스 6 플러스 7이고요.
자, 그 다음에 K하고 괄호 안에 사라졌고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K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죠? 다행히 A가 소거되면서 바로 우리는 K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K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요. 이 전체 원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고 또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A가 얘랑 만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2A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그리고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보기가 마이너스를 붙여놓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부호 한번 바꿔주고요. 요거는 2로 묶어서 쓸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Y 하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부호를 바꾸는 거였죠? 부호를 바꾸는 거였으니까 플러스 6Y고요. 마이너스 7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것은 이 원의 넓이가 32파이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봐야지 우리가 원의 넓이가 32파이라는 걸 써먹을 수가 있겠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쪽으로 7 넘어갔고 요 놈의 제곱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9가 더해졌죠. 이렇게 됐을 텐데 결국 이쪽에 있는 요 부분이 이 원의 반지름의 제곱 R제곱을 가리키는 부분이니까 이 녀석에다가 파이만 붙이면 원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의 넓이가 32파이라 그랬으니까 이 전체가 32가 되면 되겠고, 그럼 앞뒤에 있는 게 합쳐서 16이니까 요 부분이 또 16이 되면 되겠고요. 그 얘기는 a-2가 플러스 마이너스 4란 얘기죠. 그래서 a 값은 6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문제에서는 양수 a 값을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6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210번 문제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원 위의 점, 여기에서의 접선. 지금 요런 것들은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접선을 찾을 수 있죠. 중심이 0,0이면서 그 원 위의 점,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다 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y는 25라고 바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사용하기 편하게 부호를 조정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25는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직선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6,8인 원 O에 접한다. 자, 여러분, 어떤 원에 어떤 직선이 접한다 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개념은 D와 R이 같은 겁니다. 그쵸? 접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이 지나간다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접선까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인 동시에 이 원의 반지름이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D라는 것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그은 거리를 말하는 거고, R은 당연히 반지름을 말하는 거니까요. 접한다라고 하면 이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셔야 되겠고, 지금 이 문제에서도 자, 요 직선이 중심이 마이너스 6,8인 원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직선과 요 점 사이의 거리, 요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곧 내가 찾는 원의 반지름이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해 보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32 플러스 25입니다. 그러면은 5분의 25 이렇게 돼가지고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원의 반지름이 5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원의 넓이는 25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답이죠. 네, 1211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를 우리가 풀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요거를 조금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이 원 위에 있는 두 점에서 자,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중심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 위에 있는 다른 지점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각을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불렀었고요. 이 원주각은 항상 중심각의 절반이야. 뭐 이런 내용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원주각 단원에서 사용했던 성질 중에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자, 만약 내가 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 요 점과 요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원주각을 만들었을 경우에 요렇게 만들든 아니면 뭐 요렇게 만들든 아니면 요렇게 만들든 어떤 위치의 원주각을 만들어도 항상 그 각은 90도다 라는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지름의 양 끝점에서부터 요렇게 만들면 무조건 90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떠올려 보면 지금 이 1211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A점과 B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었던 겁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x-2라는 직선이 뭐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원이랑 두 번 만나면서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A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각을 만들어도 요 성질에 의해서 90도가 될 거고요. 또 A에서부터 이쪽 이렇게 연결을 해도요, 여전히 이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90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P, 이런 점을 Q라고 잡으면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모든 상황이 다 들어맞는 거죠. 이 그림에서. 그래서 원주각을 상상해서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PQ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하는 거죠. 요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겠네요. 중심은 A와 B에, AB가 지금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AB의 중점이 이 원의 중심이겠죠. 중점을 구해보면 중점은 0,1이죠. 그리고 0,1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 이게 곧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 구해봅시다. 반지름은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4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서 3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3짜리 원이네요. 자, 그럼 내가 궁금한 이제 요 녀석 PQ의 길이를 이제 찾으러 가볼까요? PQ의 길이를 찾으려면 우리는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PQ라는 선분까지 요 길이, 요렇게 딱 수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를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길이가 0,1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요 직선의 식이 여기 있잖아요. y는 x-2였으니까 x-y-2는 0이라는 직선이죠. 그래서 0,1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공식으로 구해버리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거기다 추가로 반지름이 3이라는 것까지 같이 활용을 해주면, 그러면 내가 궁금한 요 부분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 거 당연하니까 요거 찾으면 답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볼게요. 거리를 D라고 하면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2분의 3이네요. 자,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3입니다. 여기가 루트 2분의 3이고요. 루트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아까 반지름이었으니까 3이겠죠.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을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돌려보면 이쪽 길이도 루트 2분의 3이 됩니다. 유리화를 시키면 2분의 3 루트 2가 되겠죠. 2분의 3 루트 2가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PQ의 길이는 2분의 3 루트 2가 두 개 붙어 있네요. 그쵸? 똑같은 길이 두 개. 그래서 PQ의 길이는 3 루트 2가 되겠고요. 이게 그러니까 L 값인데 문제에서 L제곱을 물어봤으니까 L제곱은 18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21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원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x축에 접하도록 이렇게 접은 상황인데요. 그렇게 접었을 때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요거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원래 있던 원 있죠. 이 원래 있던 원과 크기가 똑같은 원을 하나 그려가지고요. 이 원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져가서 자, 이렇게 접어진 부분과 일치하게 원을 하나 이렇게 딱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려보면 이 원은요, 원래 있던 원과 사이즈가 똑같은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4가 되겠죠. 반지름이 4가 되겠고, 자, 요 지점에서 지금 요 2라는 지점에서 x축과 접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또로로로로 올라가 보면 이 원의 중심이 있을 겁니다. 이 원의 중심이 있겠고, 자, 반지름이 4인데 x축과 접했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2,4가 되겠네요. 그쵸? x축이랑 접하려면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아야 되니까, 그쵸? 반지름이 4라면 중심이 1, 4분면에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16이다. 요런 원이 되겠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이 PQ는 뭔가요? 이 PQ라는 친구는 자, 원래 있던 원과 지금 새롭게 그린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쵸?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는 건 쉽잖아요. 그냥 이쪽 원방에서 이쪽 원방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놈에서 요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었죠? 네,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버리는 방식으로 직선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식을 좀 정리하면은 요 놈에서 요 놈을 뺄까요? 뭐 뭘 빼든 상관은 없는데, 자, 정리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그리고 상수항이 16 없어지니까 4만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요 친구는 뭐 그대로 똑같이 써가지고 16만 넘어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16은 0.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요. 자, 요 놈에서 그대로 빼버리면 되죠. 빼버리면 되죠. 요 식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짠 해주면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고요. 계산을 조금 해주면은 4x 그리고 플러스 8y 그리고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그러면 4로 한번 나눠주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1213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렇게 되니까요. 네, 여기 그려놓은 이렇게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원 위에다가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 아무데나 잡아볼까요? 여기다가 P라는 점을 잡은 다음에 삼각형 ACP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삼각형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삼각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삼각형이면, 자, 요 선분 AC를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가 최대한 높아져야 되니까 X축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점으로 가면 되겠죠? X축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점은 여기겠죠? 여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4 곱하기 2 8 나누기 2 해가지고 4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삼각형의 넓이가 4거든요. 그러면 넓이가 4가 되게 만드는 점 P는 어디 있느냐? 일단 방금 그린 여기가 있을 거고요. 또 까먹으시면 안 될 게 반대편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P를 찍어놓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도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도 역시 넓이는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넓이가 4가 되게 만드는 점 P가 2개 있죠. 2개. 점 P가 2개 있고요. 자, 그러면 가장 큰 넓이가 4였으니까 그러면 삼각형을 조금 줄이면 넓이가 3이 되게 만들 수 있겠죠. 그쵸? 넓이가 3이 되게 만들려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기쯤 요렇게 4등분을 해보면 자, 여기다가 내가 여기쯤에다가 P점을 잡으면 그때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아까보다 높이가 4분의 3으로 줄었잖아요. 밑변은 똑같은데 높이가 4분의 3으로 줄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3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점선을 그대로 연장해서 연장해가지고 자, 뒤쪽에서 만나는 요 지점을 P점으로 잡아도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도요. 이렇게 만들어도 역시 우린 똑같이 넓이가 3인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헷갈리니까 4자리 지어보면 요렇게 그쵸?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동시에 그러니까 두 삼각형이 모두 넓이가 3인 삼각형이죠.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일이 이 아래쪽에서도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3이 되는 경우를 지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4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P점의 위치를 4개를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빼먹지 않고 잘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자, 요 라인 요렇게 연장해가지고 자, 요 지점에 P점 잡거나 또는 요 지점에 P점 잡으면 넓이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2가 되는 경우도 똑같이 4개 찾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되는 경우도요. 우리는 4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넓이를 갖는 경우는 위에 꼭대기, 밑에 꼭대기 2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줄이면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만나기 때문에 4개씩 나옵니다. 위아래 합쳐서. 그래서 3이 4개, 2가 4개, 1이 4개 이렇게 돼서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는 총 14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점 P의 개수는 14개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